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요. 구급 지도 의사라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현장 구급대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급하게 저 전공의 분야가 이제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야간 당직 의사나 이런 분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긴급 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구급 지도 의사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도에서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이 한 분이 카버리지 치고 있는 대상 지역의 주민이 8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만 명당 한 명의 구급지도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도 지금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애초에 우리는 구급 의료에 대한 체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네, 지금 구급지도 의사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인데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울산에서 8년째 구급지도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이 의사가 맡고 있는 지역은 울산 이외에도 부산과 경남까지 인구수는 760여만 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센터의 구급지도 의사는 하루에 고작 2명, 그러니까 주간과 야간을 나눠서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급대가 문의 전화를 하면 통화 중이야.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동시에 전화가 와서 한 군데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를 어떻게 해? 그럼 이제 구급지도 의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이용을 못해서 아무 처리를 못하고 그냥 환자의 상태를 그냥 환자 스스로 환자분 정신력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저희가 1시간 안에 병원을 찾고 거기에 다행히 전문의가 있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때까지 꼭 참아주세요. 이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는 윤석열 때문에 일어난 의료 공백 사태 이후에는 이 문의가 늘어서 당연하지. 왜냐면 이제 병원에다가 연락해도 응급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 병원을 찾아달라 요청이 2배 이상 증가했고 환자 중증도를 판단해달라는 구급대 요청도 계속 밀려든대. 근데 사람이 없어요.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동안도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제도였던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제도나 마찬가지지. 물론 급하니까 급하면 응급지도의한테 물어봐라라고 제도적으로 이걸 마련해 놓은 거지만 이게 얼마나 실효적인 효과가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급하니까 이거라도 찾는데 이제는 그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러면 진짜 응급차를 타지만 응급차가 내가 스스로 뭐 가족들이 데리고 가거나 내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면 경증이라서 안 돼. 응? 걸어가면 경증이라서 안 돼. 내가 환자가 전화 걸면 경증이라잖아. 그러니까 인류한테 전화를 하고 들어가야지. 지금 이 보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인류한의 사례와 같이 구급실 패싱을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구급대원들이 증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화하고 응급실에 지금 교통사고 환자인데 뭐 복합골절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못 가는데 똑같은 병원에라도 저쪽에서 구급대한테 어느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하면 아예 응급실을 안 거치고 바로 처치실이나 수술실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패싱 입원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증언을 한다고 구급대들은. 난데 이렇게 해가지고. 난데가 돼갖고 가면 대려 병원을 지정해갖고 그쪽 병원으로 갑시다라고 환자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백발백중 받아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공정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 못한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그냥 죽는 거예요. 백 없으면 백 죽는 없고 힘 없고 돈 없고 아는 국회의원 없고 김건희 모르면 죽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 듭니다. 국회의원도 아무나는 안 돼요.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 본인이 발목 밟혀가지고 응급실 돌아다니는데 겨우겨우 힘들게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국회의원이면 안 되고 인요한이어야 돼요. 병원에 연결고리가 있는 국회의원을 해야 돼. 저는 그래서 이게 조만간 의료 민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입원이 입찰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제 박홍배 의원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노조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하고 충돌을 해서 발목을 삐었는데 응급실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뺑뺑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면 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00 갖고 안 되겠는데요. 지금 다른 분이 600 제시하셨는데. 그럼 난 700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야, 나 국회의원이야. 몇 선이세요? 그럼 어서 1선인데 안 됩니다. 지금 2선 의원님 부탁하신 환자가 지금 대기로 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지. 정당 어디? 어느 정당? 민주당이요. 안 됩니다. 있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입찰제. 우선 병실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낼 것인가, 입찰금을 입원 보조비로 얼마를 낼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나올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중개해주는 브로커들이 이제는 성업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너무 비참해졌네요, 진짜. 이직하셔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직들이 살림살이 좀 만든 세상. 나아지셨어요? 부자 되셨어요? 이런 와중에 뭐 군의관 250명 파견 이거는 15명 보내보고 이제 사실상 실효성 없다고 접어버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뭐하러 왔어? 라고 욕만 처먹고 왔다네요. 네, 대통령실 직원들이 전국 34개 병원에 다녀와서 하는 말이 지금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활용 가능한 군의관과 공보위를 최대한 현장에 저희가 보내드린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네가 가서 피곤해진 거야. 의료진 필요도 높은 거는 안 가도 되지 않아? 아니, 그걸 굳이 그걸 확인하려고 확인을 해야 돼? 막 일하고 있는 의사한테서 필요해요? 평상시보다 얼마나 더 필요해요? 아니면 진짜 그거 확인하러 간 거 아니에요? 아, 이 새끼들 구라치는 거 아니야? 알아보고. 이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의사들 일하는 거 옆에서 꾸벅꾸벅 지켜보면서 이 새끼들 진짜 빡세게 하네. 그러고 가서 피로도가 심하긴 합디다. 라고 보고한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결론적으로 진짜 상식적으로 이러네. 하나도 없어. 결론적으로 가서 보고했다는 게 아니 의사가 모질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군의관이라도 더 보내죠. 일주일 전에 보냈다가 욕먹고 왔다고 이 새끼들아. 거기 가서 청와대 직원들이 가서 그걸 본들 전문적인 의사도 아닌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갖고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 무슨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예,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비급여 의료 늘리고 비대면 진료 늘리고 앞으로 로봇 수술이나 로봇 치료 뭐 이런 거 의료기 통한 어떤 치료 늘리고 간호사들이나 그동안 의사 아닌 뭐 의료기회사 직원 이런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이나 의료행위 할 수 있도록 풀고 뭐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더 질 좋고 편안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질은 떨어지고 비용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악순환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의사들이 다 부자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일부 대형 병원 의사들 또는 그와 연결돼 있는 기업들만 돈을 버는 거고 중소형 의사들은 오히려 개업 열어놔봤자 파리만 날리는 상황으로 가게 될 공산이 훨씬 높아지고 지금 있다니까. 교통이 발달해서 지역 의료도 지금 개판인 상황인데 비대면 진료까지 한다? 그럼 지방에 누가 진찰받으러 갑니까? 내가 지방에 조그마한 의원을 세우고 있어. 그래서 자기도 카카오 택시 같은 거지. 자, 이거 중개해주는 사이트에다 자기 병원 올리고 환자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내지는 그 환자들 원격진료 나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해갖고 등록을 한다고 한들 그게 공평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 플랫폼을 정부가 공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들이 돈 많은 재벌들이 대형 병원들이 그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면 진짜 좋은 환자, 비싼 환자,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일 좀 더 치료가 쉬운 것들 지들이 다 빼갈 거고 아무도 맞지 않으려고 하는 환자나
아니면 그 빈도수에서도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수료를 더 내야지. 비대면 진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앱에다가 수수료를 더 물고 가는 거야. 결국은 의사가 배달의 민족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저 의사협회나 대기업들 농간에 놀아나가지고 국민들 배신하고 지금 엉뚱한 데 자기 희생만 당하고 있는 거라고. 중간병원 아무리 파업해봐야 파업한 사람만 손해야. 영업 못해가지고. 하지만 수련이 병원이나 대형병원 파업을 해도 국가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금을 줘. 일을 안 하는데. 파업 아니고 그냥 사직 이런 거죠. 물론 사직 파업은 다르다라고 이거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영원히 사직하고 의료계를 떠날 거면 그거 인정하지만 그거 아니죠. 나중에 해결되면 다시 돌아와고 또 의사하고 또 개업하고 또 장사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사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파업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자연인으로 내려가서 농사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실리와 명예를 다 추구하시려고? 결국 그래놓고 이용만 당하고 대기업들한테 하수인 노릇밖에 못하는 신세로 전락한다고 생각들 잘하세요. 이직해놓고 자기들이 처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겠지? 그래도 또 이직하겠지? 또 다를 거야 이러면서 한동훈은 다를 거야 이러면서 한동훈은 서울대잖아 막 이러면서 윤석열은 아니가 그러면 씨 진짜 서울대는 믿을 수 있는 거야.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 아이고 문과장 검사들이 이과장 의사들이랑 제일 잘 어울리잖아. 이라이 씨.